한국어의 욕설 체계가 유독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역사적, 사회문화적, 언어학적 요인들이 얽혀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인의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언어 생태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한국 사회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예의범절 문화가 역설적으로 욕설 발달의 토양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교 문화권에서 한국은 특히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연령과 지위에 따른 언어 사용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존댓말과 반말의 체계, 호칭의 복잡한 구조 등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적인 예의 문화는 그 이면에 강력한 반작용을 낳았다. 일상에서 억눌린 감정과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언어적 출구가 필요했고, 욕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극도로 공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했기에 비공식적 상황이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 반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도 중요한 요인이다. 수많은 외침과 전쟁, 식민 지배, 분단과 전쟁,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집단적 트라우마와 좌절을 경험했다. 이러한 역사적 고난은 민중들 사이에서 강렬한 감정 표현의 필요성을 낳았다. 특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의 평민과 천민들은 제도적으로 억압받았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전체가 억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욕설은 저항과 해방의 언어이자 웅얼해진 감정을 터뜨리는 수단이었다.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자나 지배층에게 직접 저항할 수 없을 때 욕설은 은밀하지만 강력한 저항의 방식이 될 수 있었다. 언어학적 특성도 한국어 욕설 발달에 기여했다. 한국어는 교차어로서 어미와 조사의 변화가 풍부하며 단어의 조합과 변형이 자유롭다. 이는 욕설을 창조하고 변형하는 데 유리한 구조다. 같은 뜻을 가진 욕설도 어미나 강세, 속도를 바꿔 수십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는 위성어와 위태어가 매우 발달했는데 이는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욕설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어의 음운체계 역시 욕설 발달에 적합했다. 거센 소리, 된소리 같은 자음의 변화를 통해 감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이는 욕설의 다양성과 표현력을 높였다.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와 관계 중심적 특성도 욕설 발달과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구분이 명확하다. 내 집단 내에서는 매우 친밀한 언어 사용이 가능하며 때로는 욕설조차 친근함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욕설은 오히려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반대로 외 집단이나 적대적 관계에서는 상대를 격하하고 공격하기 위한 강력한 욕설이 발달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가 욕설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져왔다. 가족 중심 문화와 혈연 중시 사회 구조도 욕설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전통 욕설 중 상당수는 가족, 특히 여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가족이 개인의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가족을 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형태의 욕설이다. 유교 문화에서 효와 가족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에 역설적으로 이를 공격하는 욕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성과 관련된 욕설이 특히 발달한 것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성관념과 관련이 있다. 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문화에서 성적 표현은 금기이자 동시에 강력한 공격 수단이 되었다. 억압된 것일수록 그것을 깨뜨릴 때의 파괴력이 크다. 한국의 성 관련 욕설은 단순히 성행위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격하하고 모욕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성을 폄하하는 욕설이 발달했고 이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구조를 반영한다. 한국어의 존비어 체계도 욕설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복잡한 존대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언어적 장치가 매우 정교하게 발달해 있다. 이는 상대방을 격하하는 욕설의 발달에도 기여했다. 존댓말의 반대편에 있는 하대와 욕설은 동일한 위계의식의 산물이다. 상대를 극도로 높일 수 있는 언어체계는 동시에 상대를 극도로 낮출 수 있는 언어체계이기도 하다. 농경사회의 특성도 한국 욕설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농경사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밀접하게 함께 생활하면서도
동시에 심한 노동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하고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욕설이 발달했다. 특히 한국의 농촌 공동체는 위계가 엄격하면서도 감정 표현이 직설적인 특성이 있었다. 마을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갈등 상황에서 욕설은 폭력의 대안이자 감정을 분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근현대사의 급격한 변화도 욕설 발달에 기여했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급변했다. 이러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 계층 간 갈등이 발생했다. 욕설은 이러한 사회적 긴장과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다. 특히 군대 문화, 공장 노동 문화 등 거친 남성 집단 문화에서 욕설은 더욱 발달했다. 위무적 병역 제도로 인해 거의 모든 남성이 군대를 경험하면서 군대의 욕설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와 직설적 의사소통 방식도 욕설 사용과 관련이 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서 효율성을 중시하고 돌려 말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 표현 역시 억제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다. 이러한 문화에서 욕설은 감정을 신속하고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보다는 직접적이고 강한 표현이 선호되는 문화적 맥락이다. 대중문화의 발달도 욕설의 확산과 변형에 영향을 미쳤다.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욕설이 사용되면서 새로운 욕설이 만들어지고 기존 욕설이 변형되었다. 특히 인터넷 문화와 게임 문화의 발달은 욕설의 창조와 확산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욕설 사용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게임 내 채팅,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 문화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욕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한국어의 조어 능력도 욕설 발달에 기여했다. 한국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언어다. 기존 단어를 결합하거나 줄이거나 변형해서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것이 쉽다. 이는 욕설에도 적용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욕설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직접적인 욕설을 피하면서도 완곡하지만 의미는 동일한 새로운 욕설 표현을 창조한다. 이러한 언어적 창의성이 한국어 욕설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지역 방언의 다양성도 욕설 발달에 기여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뚜렷한 방언 차이가 있다. 각 지역의 방언은 독특한 욕설 표현을 발달시켰고 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욕설의 레퍼토리가 더욱 풍부해졌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각 지역의 방언 욕설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한국 사회의 감정 표현 문화도 욕설 발달과 관련이 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감정 표현이 풍부한 편이며 특히 분노나 좌절 같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화병이라는 독특한 문화 증후군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속으로 삭이는 것을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욕설은 감정을 분출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술 문화와 욕설의 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음주 문화가 발달한 나라이며 술자리에서는 평소보다 자유로운 언어 사용이 허용된다. 술김의 한 말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 이러한 문화에서 욕설은 술자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흥을 돋우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술자리에서의 욕설 사용은 일상에서의 욕설 사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욕설 발달을 촉진한다. 한국 사회의 경쟁 구조도 욕설 발달의 배경이다. 교육 경쟁, 취업 경쟁, 주거 경쟁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축적된 스트레스와 좌절감은 공격적인 언어 사용으로 표출될 수 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혹은 자신의 좌절을 표현하기 위해 욕설이 사용된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클 때 욕설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도 욕설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권력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욕설은 은밀한 저항의 수단이 되었다.
정치인들에 대한 욕설, 권력자들에 대한 욕설은 일종의 정치적 표현이기도 하다. 미디어의 선정성과 자극적 콘텐츠 선호도 욕설 확산에 기여했다. 시청률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미디어는 자극적인 내용을 선호하고 욕설은 그러한 자극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유튜브, 아프리카TV 같은 개인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욕설 사용이 더욱 자유롭고 때로는 욕설이 콘텐츠의 직징이 되기도 한다. 세대 간 문화 차이도 욕설의 변화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각 세대는 자신들만의 언어 문화를 만들고 여기에는 욕설도 포함된다. 기성세대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욕설에 반발한 젊은 세대는 더 세련되고 간접적이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새로운 욕설 표현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세대 간 욕설 문화의 차이와 갈등이 욕설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교육 체계의 문제도 욕설 사용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교육 체계는 경쟁 중심이며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학교는 종종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간이며 여기서 축적된 스트레스는 욕설로 표출된다. 또한 학교에서 적절한 감정 표현 방법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학생들은 또래 문화를 통해 욕설을 배우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한국 사회의 이중잣대 문화도 욕설 발달과 관련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예의와 도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욕설 사용이 만연한 이중적 모습이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욕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일상적으로 욕을 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욕설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감소시키고 욕설을 더욱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갈등도 욕설 사용을 증가시킨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증가한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욕설로 표현된다. 부자에 대한 욕설, 기득권에 대한 욕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다. 디지털 시대의 익명성도 욕설 확산에 기여한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라면 하지 않을 욕설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 온라인 댓글, 채팅, 게임 등에서 욕설 사용이 만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익명성은 책임감을 감소시키고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욕설이 발달한 것은 어느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문화적, 언어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엄격한 위계사회와 예의 문화의 이면에서 발달한 반항적 언어, 역사적 고난과 집단적 트라우마,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 집단주의와 관계 중심 문화,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쟁 구조, 미디어와 인터넷 문화의 발달 등이 모두 한국어 욕설의 발달에 기여했다. 욕설은 단순히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욕설 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더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